모든 부분에서 글로벌 1위 하는 회사가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조선주 투자할 거면 이쪽으로 가자라는 심리가 상당히 강하게 했던 하루죠.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라던가 그다음에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은 계속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오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유현 PB팀장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연휴가 시작이 네. 되는데요. 내일부터 마지막 전날 아주 의미 있는 날이네요. 추석 전 장. 일단 오늘 상승으로 끝나서 다행이죠? 네, 일단은 다행입니다. 네. 일단은 다행인데 우리가 이제 이 추석을 좀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느냐. 그렇죠. 끝나고 나서 또 무슨 뭐 불안한 위험한 뭐가 터지지 않느냐. 이게 좀 걱정이 있기는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위험한 요인 혹은 기대할 만한 요인들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게 없는 게 좀 없다기보다는 이미 다 알려졌다는 거. 그게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다 반응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을 저는 볼 때는 연휴, 추석이라 설 일주일 전에는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번 주 흐름 보면 지난주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이었잖아요. 네. 보시면 오히려 지난주에 조금 더 하락이 좀 세게 나왔고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 보면 지금 지난주에는 오히려 조금 줄이는 모양이 나왔었고 이번 주부터 들어서 지난주 말에서부터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지금 5일 연속 순매수거든요. 오늘 이제 어제하고 오늘은 뭐 금액에서는 큰 의미는 없지만 금액은 크진 않네요. 금액은 크진 않지만 이번 주는 일단은 코스피에서는 5일 일주일 내내 매수를 해줬어요. 네. 매수를 해줬죠. 근데 사실 뭐 이제 개별 종목들에 따라서 굉장히 좀 극과 극을 달리는 시장이었고 그게 뭐 지수는 사실 오늘 3,140으로 끝났죠. 3,140으로 끝났는데 이번 주 초에 종가가 3,127에서 3,140이니까요. 사실 뭐 일주일 주봉으로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잖아요. 지수만 봤을 때는. 근데 그렇죠. 이번 주 종목들의 변동이 엄청나게 사실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급이 빠르고 그다음에 장중 변동성도 엄청나고 테마는 테마대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매크로 이슈는 또 매크로 이슈대로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번 주 굉장히 조금 사실 피로도는 사실 굉장히 좀 높은 한 주였을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거는 어제하고 그제는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오늘 조금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긍정적이고 선물에서도 어제 좀 많이 매도가 나오길래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어제도 사실 장 막판에 한 1조 2천까지 매도를 나오다가 장 후반 가서 줄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오늘 장에 대한 힌트도 되긴 했었어요. 막판에 줄인 거 보면 내일 금요일이지만 조금은 괜찮겠다. 반등은 조금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이번 주 계속 좀 사실 좀 중국 증시 계속 흔들었던 게 그 중국 부동산 기업 홍다그룹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그거 관련해서 몇 분이라기보다는 계속 여기저기서 많이들 질문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리스크가 전이가 돼서 한국 시장 또는 미국 시장을 붕괴하는 또는 총매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만약에 그랬다면 어제 박살이 났을 겁니다. 어제? 네, 이미 어제 박살이 났을 거예요. 근데 어제 오히려 조금 장중에 좀 이슈는 있었지만 그래도 큰 변동은 없었고 종목별로 되는 거 됐었고 사실 홍다 뉴스를 못 들으셨던 분이라고 하면 사실 뭐 그게 영향이 있었어? 그냥 그렇게 했을 정도의 지수 움직임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또 시장에 반등 나왔던 거 보면 아직까지는 시장에 그렇게 큰 리스크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예, 그게 일단 이번 주 관전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사실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변동은 크진 않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를 되게 좀 험난하게 운전수들이 되게 험난한 운전을 실력을 보여줬었는데 오히려 코스닥은 1026에서 1046 조금 올랐죠. 조금 올랐는데 이런 지수 변동 폭에 대비하면 이번 주 피로도는 굉장히 좀 높은 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느낌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하락하는지 모르는 하락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죠. 네. 별 악재도 없고 별거 없는데 뭐 중소형단에서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들의 급락이 여러 번 있다 보니 그쵸, 네. 이게 막 불안한 거지 사람들은 네. 더. 예. 하여튼 일단 조금은 지금까지는 좀 안심해도 되는 그런 분위기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현대중공업이 상장했죠. 네. 그게 결국 따상은 못했지만
뭐 좋은 흐름, 뭐 네. 대장주가 됐다 조선주에. 네. 근데 이게 되면서 다른 조선주들이 급락을 해버렸어요. 막 10%씩 그렇죠. 막. 네, 현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예상했던 거긴 하죠.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조선해양은 조금 쉽지 않겠다. 다른 조선주 대비. 왜냐하면 분사시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다른 조선주에서도 그러면 그 조선주를 포트에 갖고 있는 기관이나 ETF나 투자자 이제 기관 거액의 투자자 기관이든 외국인 투자자들 간에 그러면 섹터 내에서의 리밸런싱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순하게 한국조선해양이랑 현대중공업이랑만 놓고 보면 일정 부분 가장 많이 가져올 때는 한국조선해양이라고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죠. 그리고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한번 올랐다가 자회사 상장으로 올랐다가 이제는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상장을 해버렸으니까 좀 쉽지 않았던 구간이라고 그게 일단 단순하게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의 실적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익사이팅하게 막 올라가는 그런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이나 일정 부분 빠져나온 수급들 당연히 있었을 거고 현대미포도 뭐 7% 정도 그렇죠. 네. 빠져나갔고. 어쩔 수 없. 현대그룹주들은 현대중공업 그룹은 어쩔 이쪽으로 수 다 없는 몰리면서 그렇죠. 쏠리면서 리밸런싱 그 과정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조선주 할 거면 팔팔한 걸로 하자. 그렇죠. 지금 뭐 수주도 1위고 그다음에 그 엔진도 1위고 모든 부분에서 글로벌 1위 하는 회사가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장 노릇을 할 섹터 제손주 내에서 대장주는 결국 현대중공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조선주 투자할 거면 이쪽으로 가자라는 심리가 상당히 강하게 했던 하루죠. 그리고 공모주 특유의 장 초반의 움직임, 수급적인 특징이었던 거죠. 장 초반에 상장 여전히 뭐 공모가 이상이긴 하지만 오늘 저가가 91,000원이었고 고가가 135,000원까지니까 엄청난 널뛰기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네요. 네, 엄청난 널뛰기. 이게 오늘 당일이라서 이렇게 나온 거지만 이제 분봉을 보면 사실 오후로 갈수록 좀 변동은 좀 줄었지만 아침에는 사실 엄청난 변동을 그러네. 보여줬죠. 일정 부분 그래서 대형주들의 수급들을 좀 많이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지금 목표 주가가 사실 9만 원대예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11만 원인 거고 공모가가 얼마였죠? 공모가 9만 공모가와 목표 주가가 비슷해요? 그죠. 그럼 뭐 저 정확히 갑자기 9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9만 6천 원인가 9만 천 원이었는데요. 공모가 6만 원. 6만 원. 6만 원. 제가 그렇지. 내 목표가랑 헷갈렸나 봅니다. 공모가 6만 원이었고 맞아요. 6만 원. 그렇습니다. 6만 원이었고 죄송합니다. 지금 목표 주가는 9만 원 정도인데 카카오뱅크가 사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카카오뱅크가 공모가 낮았고 목표가 낮았는데 거의 뭐 그 상장 직후에 이미 목표가를 다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그렇게도 갈 수 있을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 가치보다는 단기 수급 이슈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그 펀드들에서 다 담아야 그렇죠. 되니까 담아야 ETF하고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펀더멘탈의 주가는 수렴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까지도 저는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더 이제 신규 상장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큰 주식이기 때문에 큰 자금들도 뭐 몇 억 가지고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하기 좋거든요. 사실 네. 충분한 변동성과 풍부한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이 변동에 조금 휩싸일 수는 있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 한국해양조선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네. 한국조선해양 그 보니까 지금 거래량이 엄청 실리면서 급락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주가 흐름이 저기는 아주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조선주들 한번 좀 봐주세요. 전체 다른 그럴까요? 조선주들. 조선주는 사실 저도 굉장히 좀 오랫동안 안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뒤에 이제 수소 암모니아 이슈 하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보죠. 네. 일단은 삼성중공업 벌크선의 최강자 중에 하나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건 주봉이고 이게 일봉입니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거죠. 네. 근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삼성중공업이 제 기준으로는 관종이긴 합니다. 관심 종목이어서 이 앞에 매집이 크게 있었고 횡보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감자하고 뭐 이제 재무구조 개선하느라 시장의 간택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도 한번 시세를 냈다가 지금 쉬어가고 있다가 이제 다시 추세 복귀를 하기 위해서 기다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크게 오른 건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오른 건 없고 뭔가 이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이제 과거 한 몇 년치 비교해 볼까요? 거래량 보면 여기서 대량 거래 쭉 터트리고 이제 엄청나게 이제 저가 수주부터 시작해서 실적 망가지면서 내려왔죠. 하다가 이제 바닥에서 오랫동안 여기서 물량 소화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좀 바닥에서 다시 거래량 터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러다가 나온 게 이제 HMM 같은 게 이렇게 오르긴 했죠. 이렇게 HMM이 보면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엄청 많이 올랐지만 그렇죠.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었죠, 사실. 예. 근데 이제 나오려면 지금 현대 대우조선해양은 뭐 여기 아니면 이 정도 빨라 보면 이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 확신 개인적으로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미포나 현대 한국조선해양이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미포조선도 오늘 현대주가 좀 많이 빠졌고. 그렇죠. 예, 많이 빠질 수밖에 없죠. 조선주가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유독 빠졌죠. 네, 현대미포조선도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는 음봉이 나왔죠.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 좀 가장 세게 나왔는데 거래량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에서 나온 거래량은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나온 거래량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다. 만약에 이 거래량이 여기서 이 거래량은 되게 엄청 조심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근데 이거는 바닥에서 나온 거래량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조금 오히려 이 거래량은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더 당겨줄 수 있는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충격은 더 있을 수 있지만 길어질 거를 좀 압축해줄 수 있는 음봉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반등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한번 바텀 피싱을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를 고려해 볼 만한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랑 비슷했던 게 이제 NC소프트가 이런 흐름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보통 낙폭과대주 찾는 그죠, 분들이 찾죠. 좋아하는 차트일 것 같긴 그렇죠. 한데. 그렇긴 한데 NC소프트랑 좀 얘기가 좀 다르죠. 얘는 이 주식은 아직 여전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중장기적으로 엄청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이건 다르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굉장히 거의 역대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한국조선해양은 기업의 가치 훼손이라기보다는 수급의 리밸런싱 차원에서 나왔던 오늘 대량 거래 하락이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은 좋은 관점으로 봐도 되긴 하는데 그럼 뭐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는 그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현대중공업이 있는데 현대가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왜 현대중공업을 우리가 대장주, 그러니까 물론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네. 그렇지만 장점이 뭐예요? 현대중공업은 이제 깔끔하게 분할하면서 사업 구조가 좀 간단하게 변했죠. 그냥 순수하게 배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선사라. 네, 좋은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수주 잔고도 1위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저도 이제 중후장대 산업들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지금은 제 기준은 다 화학 쪽에만 쏠려 있어가지고 네. 2차전지 소재. 뭐 그렇죠. 화학 그쪽도 그쪽이고 뭐 증권사에서는 2023년을 바라볼 주도주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수주에서도 지금 계속 1위고 그거 외에도 모터 그 선박 엔진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1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수주는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들 그리고 상반기 이제 이거 조선사 모두 공통점이긴 하지만 철강 가격이 최근에 좀 급락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거고 사실 그래서 한두 달 전만 해도 철강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해서 이 부분들을 선박 인상으로 녹일 거다. 네, 그런 부분들이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을 했는데 원자재 쪽도 시황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급락한 부분들은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조선 업체들한테는 좋을 거고 근데 이제 현대중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서 좀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최근에 그리고 이제 청사진으로 제시한 게 이거거든요. 현대중업 그룹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수소 암모니아 차세대 그린십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수소 테마들이 좀 핫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차기 주도주 후보 중에 하나였던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번 주에 좀 한번 슈팅이 크게 나왔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인데 계속적으로 아마 친재생 에너지 관련 LNG 추진선 관련해서는 결국은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다
전 세계 시장을 많이 잡아먹을 장악할 거라고 봅니다. 반도체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그림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거는 액화 수소 운반선이고 또 암모니아 운반선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건데 이런 부분들에서 현대중공업이 가장 메리트 있을 거고 다만 이제 2007년, 2008년처럼 중공업 주식들이 조선주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갈까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보시죠. 근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과연 시장에서 사줄까? 이 주식을 한번 그치. 주도주로 나서줄까에 대한 고민은 조금 주가가 더 오른 다음에 고민을 해도 전혀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전에 당했던 분들이 제일 겁내는 그죠. 거는 중국에서 저가 수주 그쵸. 요거 네. 나오면 바로 또 그쵸, 똑같은 그쵸. 상황 네. 벌어지는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는 지금 중국이 좀 잠잠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렇죠. 네. 저기서 갑자기 또 확 들고 일어나면 이게 또 우리는 그렇죠. 갑자기 몰락하니까. 여기가 돈이 된다고 하고 갑자기 뛰어들면 그렇죠. 근데 과거 10년 동안 이제 조선업계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일본은 도크들을 다 없앴고 기술진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고 중국은 한번 배 하나가 가라앉았던 적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신뢰도도 많이 잃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배가 이제 비싼 것도 비싸지만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좀 환경적으로 영향도 많이 좀 그렇죠. 효과가 좀 크잖아요. 여파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강점이 되는 게 우리나라 조선 3사들 3사가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거라가 돼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일단 봅니다. 근데 수익률 게임에서 들어갔을 때 과연 다른 섹터를 압도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냐 아니면 올해 상반기 철강 화학주처럼 그 정도의 시세 상승은 한 번 정도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요? 분명히 뭐 한 2, 3년을 계속 주도하는 그 2007년, 2008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 한 시즌을 풍미할 수 있는 시기는 한 번 올 수 있을 걸 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라던가 그다음에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은 계속 관심 가지고 보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아까 보니까 11만 원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가격대 비싸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들긴 하는데 네. 목표 주가 9만 원에서 네. 지금 시장은요. 지금 오히려 싼 주식은 다 싼 데는 다 이유가 있고요. 제 입장, 제가 거래하는 이제 주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싼 주식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싸게 평가받는.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 그냥 지금 보여주는 가격이 다 이유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이나 펀더멘탈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이제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약간 펀더멘탈 가격과 현재 가격과는 괴리가 있어서 사서 기다리면 그 가격을 이제 맞춰질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펀더멘탈 투자자분들, 기본적 분석 투자자분들이고 저 같은 사람들은 지금 보여주는 가격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다. 예,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비싼 데는 다 비싸게 평가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지금 이번 주 보면 비싼 주식이 더 비싸졌고요. 싼 주식은 더 싸졌 주식도 되게 많거든요. 네. 예. 근데 오히려 현대중공업을 또는 이제 다른 조선주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기존에 있었던 뭐 벌크선이나 아니면 뭐 그냥 쉽게 고부가 가치 선박들 말고 이런 거 말고 이제 앞으로 중공업들도 이제 현대기아차나 지금 전기차들도 마찬가지지만 플러스 밸류에이션 요소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다른 쪽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계속 내세우는 게 LNG 추진 운반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소 운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플러스 알파 요인을 받으면 지금 주가는 당연히 비싸게 평가받아야죠. 그리고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관련 수주들이 나오면 이제 그때는 실적이 찍히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주가도 올라가고 밸류에이션도 낮아지면서 좀 싸졌네라는 평가가 오히려 역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장주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원래 성장주는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거니까 그렇죠. 오히려 지금 투자 적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 우리는 그냥 그 사실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도 좀 있고 그죠. 그다음에 네. 중국에 대한 공포도 좀 있고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 성장주로 보는 분들은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하다. 그렇죠. 베팅 해볼 만하다. 네. 그 성장주로서의 가능성도 분명히 네. 가지고는 있다. 네. 위험도 있지만. 그리고 분명히 성장주로서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거죠. 결국은 뭐 친환경 선박에 대한 네. 탄소 제로 뭐 이런 그렇죠. 거에 대한 다 그런 거죠. 이슈겠죠. 네.